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학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엄마표 영어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공부도 케어하고 그렇게 해서 또 스카이대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엄마표 영어로 또 엄마표 수학으로 엄마표 공부로 이렇게 하자면은 그 인생을 갈아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했기 때문에 또 좋은 대학을 갔겠지요. 그래서 그 했는 비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이제 공부방처럼 엄마들한테 코치를 해서 그 엄마들 아이들도 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 A가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영어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학원도 경영해 봤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 아이는 엄마표 영어를 약간 접목시켜서 이제 아이를 영어를 시킵니다. 하지만 A 아이만큼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듣고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정도 했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은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법 가르치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고 말고 요런 엄마표 약간 적용을 시켜서 아이들 오게 해서 학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곳에. 그러면은 그런 곳은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니까 또 예를 들면 학원비도 엄청 비싸겠지요. 학원이 예를 들면 뭐 가게 세도 비싸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B라는 사람은 또 이제 사업 수단이 좋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한 300명 된다 쳐요. 그리고 A라는 곳은 가정집에서 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과 뼈를 갈아 넣어서 그 경험으로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그 배우는 엄마들도 그런 열정만큼 해야 되는데 또 그 열정만큼 또 엄마들이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A라는 사람은 그 경험을 막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기 아이를 그렇게까지 해봤으니까 그렇게까지 다 비법을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영어 테스트를 친다면은 B라는 곳은 300명이 있고 A라는 곳은 만약에 한 3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B라는 곳은 머리가 천재인 애들도 있을 거고요. 똑똑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물론 잘 못하는 애들도 있겠지요. 만약에 확률적으로 여기는 10배가 더 많은데, 만약에 같은 테스트지로 테스트를 했다면 1등, 2등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요렇게 왜 예시를 잡았냐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결국은 엄마표 영어로 엄마표 공부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공부랑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원을 보내보려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보내봤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학원을 전 찾아갔겠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학원을 선택하실 때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보겠지요. 가보고 설명을 듣다 보면요. 제가 이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보니까 고3 때 되었어야 입시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이렇게 설명 들어도 입시돼서 잘 기회가 안 들어와요. 한 3학년 원 썼을 때 되니까 그 입시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들이, 중학생 어머니들이 뭐 학원에 설명회 갔는데 막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 겁이 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입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말을 다 믿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서 시행착오 겪은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게 원래 그랬잖아요. 학년이 1, 2학년, 3학년 바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머니들이 되게 겁을 먹어요. 그래서 학원을 찾게 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갔는데
또 첫째 아이가 공부를 조금 이 지역에서는 잘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얼마나 또 겁이 났겠습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다 대치동 학원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동네 학원을 갔더니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과학 종류 중에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하는데 얘는 이과니까 거의 일단은 화학이랑 물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이랑 물리를 한 달 들었습니다. 한 달 뭐 방학 동안 들었고 갔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고2 되었을 때 과학은 선택 과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얘는요. 선택을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했기 때문에 물리 한 달 동안 공부했는 거 헛수고였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막 헛수고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제가 학원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얘가 이제 방학 동안 고등학교 수학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잠수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한 9시간, 10시간씩 공부해서 얘는 또 수학적으로 또 감도 있는 아이예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다지게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도 5권 이상을 풀렸습니다. 5권 이상을 풀릴 정도면은 수학을 뭐 더 이상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하게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69점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수학 문제집을 보면 거의 뭐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더 어려운 문제집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69점이 되어도 뭐 1등급이 나올 수도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9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중요하다 해도 그때는 이게 기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란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얘가 69점 맞았다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만큼 틀린 것도 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동네에서 이 동네 다니는 전교 1등 아이들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대치동 다니고, 근데 전교 1등 하는 사이는 가해하는 곳에 거의 또 스카이대 넣으신 분이 가해를 한대요. 그래서 금액도 좀 비싼 곳이었고요. 한번 상담을 갔습니다. 상담을 또 가니까 테스트를 아이 혼자 둘 다 보냈어요. 보내고,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친한 사람이 이제 소개해서 갔던 곳인데 그 아이가 가해하고 있는 시간대였나 봐요. 그래서 옆방에서 가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뭐 선생님이랑 아이랑 이야기하는 걸 얘가 다 듣고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그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가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 선생님이 외고나 뭐 자사고에서 내는 그런 시험지를 출력해서 얘에게 한 6문제를 풀리게 했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 시험 문제를 쉽게 다 풀어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너는 이 동네에서 썩을 놈이 아니네. 날 사람이네. 너희 어머니는 전화 통화했을 때 뭐 가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원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네가 공부하다 모르는 것만 있으면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래요. 그 이야기를 길게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씩 툭툭툭 연결해서 제가 그걸 조합해서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안 달아도 된다는데? 그래? 그 내가 또 왜? 이러면은 뭐 테스트 했는데 그 다 맞췄다는데?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데? 몰라, 외고에서 뭐 자사고 이런 데서 치던 시험이었대. 그래? 근데 또 선생님 뭐라 하시던데? 나 또 질문을 해요, 제가.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는 뭐 이틀 동안 다니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래 안 다녀도 될 것 같다. 뭐 이 동네에서 썩을 놈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 10번 해야 이 내용이 다 조합해서 알고 보면 연결하면 1분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 학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얘가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애인갑다. 69점 나왔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있다가 성적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성적이 그 학교에서 전교 15등이었습니다. 15등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는요, 그 아이가 그 시간대에 다 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낸답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있고 성적을 이제 1등부터 쫙 매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대학을 보내보고, 그리고 얘가 또 대학을 가고 그 대치동 다니는 아이들이 또 이제 시험 재수학원 다니면서 가끔씩 얘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요. 그러면 얘가 막 쉽게 해서 알려주면은, 야, 이 재수학원에서 이거 다 모르던 문제인데 넌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제서야 이제 대학까지 다 보내보니까, 아, 내가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해도 정말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요, 제가 왜 그 학원을 안 보냈냐면요, 그 선생님은 물론 공부를 잘하셔서 스카이대 가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쉬운 아이들을 원하세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엄청 내고 그런 학원 학생 오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도 그만큼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점은, 제가 수학 영어를 못해도 정말 단계별로 만약 문제집을 제시하고 이렇게 또 어려워하면은 다시 또 쉬운 문제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가 수능에서도, 정말 불수능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만약에요, 아까 A랑 B랑 제가 선생님을 이제 제시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그럴 때 하다가도 선뜻 제가 선뜻 말을 못 하겠는군요. 물론 요즘 어머니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제 엄마표 영어 하면서도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영어도 하고 잘하는데 만약에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원래 우리 아이 꿈은 의대였거든요. 사실은 수능에서 평상시 때보다 점수가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경제 공부하고 또 이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그냥, 아, 뭐 이 정도 연세대를 보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아이인데 저 지방대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말하는 것들이 먹혀갈까? 이런 생각 들면서 주저하게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계속 공부를, 성적이 막 전교권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쑥날쑥 물론 기본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아이지만 들쑥날쑥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믿어줄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만약에 조금 좋지 못한 대학 간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던 유튜브가 계속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물론 우리 아이 둘째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도 뭐 전교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진행시켜 보니까요, 또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첫째 아이는 또 연세대를 보내보고 둘째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에서도, 아, 제 유튜브를 보고 또 이제 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편안하게 드리는 건데, A라는 B라는 학원이 있을 때 대부분 어머니들은 90%가 B 학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2학년, 3학년 때는 엄마가, 아빠가 전혀 공부에 관심 없어도 자기 아이를 붙들고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꿋꿋하게 엄마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마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보통 뭐 5살, 7살 그런 어머니들은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B 학원을 선택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요, B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넣어요. 자꾸 넣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아이를 키워보고 또 대학까지 보내보고 엄마표로 공부시켜보고 영어를 시켜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공감하신다면 정말 빨리 시행착오를 안 겪으실 거고요. 아닐 거야. 그리고 만약에 계속 비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